저는 SK텔레콤에서 이제 스마트 오피스를 담당하고 있는 전성우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작년까지 여러분처럼 이제 청자로서 이 세미나에 참석을 했었는데요. 작년에 박정희 상무님이 한번 해보고 올해 발표를 우리의 경험을 나누자고 하는 게 딱 그대로 실현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올 작년에 저희 스마트 오피스를 구축을 하고 이제 그게 런칭을 하면서 지금 한 9개월 정도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의 경험을 공유하는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여기 오신 분들이 뭐 당연히 왜 오셨냐고 물어보면 아마 여러분들 고민하고 저희 고민들하고 똑같았을 겁니다. 저희도 수많은 외에서 저희들 프로젝트가 시작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뭐 어디든지 답이 없습니다. 벤치마킹 가면 좋은 거는 받아들일 수 있지만 우리 회사의 기업 문화도 있고 안 그러면 또 다른 회사의 또 좋은 장점을 어떻게 융합시키느냐가 상당히 중요했고요. 그래서 수많은 외를 통해서 저희 프로젝트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 저희들이 가장 좀 뭐라고 해야 되나요? 가장 크게 허들로 느꼈던 게 내 주변에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 옆자리, 내 앞자리, 내 뒷자리가 그 조직이 존속하고 바뀌지 않는 한 맨날 똑같은 사람들이 내 옆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러면 개인적인 친밀도는 올라가지만 내 정보나 나의 그 네트워크가 그 한계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내 주변 사람을 바꾸는 이제 그런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1980년대부터 이제 타자기가 없어지면서 다양한 이제 뭐 퍼스널 컴퓨터가 등장을 하면서 우리가 산업의 변화가 상당히 빨라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SK텔레콤 같은 경우도 한 2000년대 저희 사옥이 이제 됐는데요. 사무환경이 이제 기존에 이제 뭐 팀장 창 쪽의 팀장부터 쫙 되던 것들이 유사한 형태를 가져오면서 이제 뭐 파티션이 좀 늘어나는 그런 구조로 바뀌었고요. 그런데 그게 벌써 20년이 가까이 됐는데 아직까지 똑같은 환경으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10년 후의 미래 오피스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이게 진짜 어떻게 변해야 될까 하는 그런 고민이 되게 많았습니다. 뭐 이미지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는 뭐 아침마다 아이디 카드 꺼내야 되고 폐용해야 되고 또 뭐 컴퓨터 연결하려고 하면 뭐 다양한 또 모니터와 연결, 그 전원 연결 이런 다양하게 이제 우리가 업무 외적으로 소모되는 시간들이 되게 많았고요. 그리고 출장을 가려고 하면 노트북과 전원 케이블들을 일일이 다 챙겨 가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출장 한번 가려면 뭐 그냥 기본적인 개인 짐 플러스 업무용 짐이 상당히 많아서 우리는 왜 이렇게 계속 이런 생활을 해야 되나, 이런 오피스 생활을 해야 되나 하는 그런 궁극적인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뭐 스마트워크란 말을 찾아보시면 뭐 이미지에서 보시다시피 뭐 열심히 한다, 뭐 오래 일한다, 뭐 이런 개념은 아니고요. 충분히 스마트워크가 어떤 개념인지는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예, 저희들은 몰입, 협업, 소통 이 세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스마트워크의 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업무에 몰입하고 우리가 다양한 배경과 지식을 가진 사람들과 소통을 하고 한 명의 아이디어가 아닌 여러 사람들이 협업된 아이디어가 혁신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그 혁신 그렇게 일하는 게 스마트워크라 생각했고 우리가 생각하는 스마트 오피스는 이런 스마트워크가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장소가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SK텔레콤은 ICT 회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트워크, 5G 네트워크, AT 네트워크 그리고 여러 가지 빅데이터 분석 기술 그리고 뭐 다양한 이제 그런 ICT 솔루션들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공간, 사물, 사람의 그런 네트워크가 데이터로 묶는 작업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제 공간의 변화를 공간이나 인테리어의 변화뿐만 아니고 데이터 기반의 일하는 방식을 바꿔보자는 게 저희들의 큰 화두였습니다. 이것이 아마 저희들이 아마 준비를 하면서 다른 기업들하고 좀 차별화된 부분이 아닐까 싶고요.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는 부분이 이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지금부터 이제 저희들이 구축한 스마트 오피스를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 퍼시스에서 이제 박상무님이 퍼시스 사례를 말씀하셨는데 그 공간은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고민과 똑같은 아웃풋이 나왔고 구성원의 만족도 올라간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간단하게 소개드리고 솔루션 부분에 좀 더 집중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들은 뭐 퍼시스처럼 전사적인 차원은 아니었고요. 이제 한 3개층 정도를 외부에서 1,200평 정도를 임차를 해서 이제 오피스를 꾸미는 이제 계획을 가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뭐 한 300명, 400명을 3개층에 넣자 이런 개념이 아니고
분명히 직무별로는 업무가 다 다른데 왜 우리는 똑같은 환경을 똑같은 거를 제공하냐는 그런 고민을 했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SK텔레콤에서 대표적인 영업, 사업기획, R&D 세 개 직군의 조직을 각 층별로 입주를 시켜서 그 직군들에 맞는 환경을 제공해 주는 쪽으로 저희들이 이제 구축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케팅하는 영업 조직들은 외근이 많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바깥에 나갔다 들어왔을 때 상당히 좀 따뜻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좀 포인트를 난색 계열로 포인트를 줬고 뭐 또 내추럴한 느낌으로 해서 원목 느낌을 상당히 많이 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BP나 이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하고 통화가 많기 때문에 폰 부수도 좀 더 늘어졌고요. 중간에 있는 사업 개발하는 계획하는 타입들은 좀 단기간에 사업 계획서나 이런 거를 작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단기간에 집중해야 되고 그리고 뭐 창의력이 되게 필요한 업무다 보니까 이제 그런 쪽에 포커스를 맞췄는데 저희들이 이제 좀 크리에이티브 앤 에너제틱이라는 컨셉을 가지고 좀 오렌지 컬러와 그리고 좀 트리 형태의 구조, 좀 창의력이 뭔가 좀 도움이 된다는 그런 여러 가지 리서치를 통해서 적용을 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아까 몰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구성원들이 오픈된 공간에서 일을 하지만 어느 내가 내 컨디션이나 내의 업무의 상황에 따라서 내가 공간을 선택해서 일할 수 있는 공간을 그 층에 많이 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R&D 층인데요. R&D 층은 뭐 개발자들이 많고 장시간에 집중하는 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장시간에 집중할 수 있는 블루나 그레이 컬러를 많이 썼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는 밤늦게까지 일하거나 밤샘이 많기 때문에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 위주로 구성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뭐 중간중간 다양하게 뭐 협업 공간들도 많이 두긴 했는데 전체적으로 이게 세 개 직무에 대해서 커스터마이징을 하다 보니까 얻는 것도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SK텔레콤 본사 레노베이션 할 때는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돼서 그 직무별로 좀 차별화된 공간을 제공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직무를 이렇게 공간에 바꾸는데 이제 가장 큰 저항이 있습니다. 이제 예전에는 우리가 이렇게 파티션 위주로 근무를 하다가 이 공간이 너무 크게 공간을 차지하고 비효율적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이제 저희들은 공유 좌석제를 시행을 하게 됐고요. 두 번째는 이제 개인 공간을 상당히 줄이면서 소통 협업 공간을 많이 늘렸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장 큰 저항이 뭐냐면 이제 책상을 제 공유 좌석제를 하다 보니까 매일매일 좌석을 예약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책상이 없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하다가 내일은 다른 데서 하게 그렇게 일을 하게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한국적 문화가 책상을 없애면 집에 가야 되는 이제 그런 좀 안 좋은 인식이 많아가지고 그런 저항감이 되게 많았고요. 그리고 매일매일 좌석을 옮겨 다녀야 되니까 개인 짐이 상당히 줄어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급하던 여러 가지 서랍이나 캐비넷이 다 없어지고 락카 하나가 나의 유일한 공간은 락카입니다. 그래서 아까 밀레니얼 세대도 말씀드렸고 퍼시스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락카만 나의 소유고 나머지는 다 공유하는 이제 그런 오피스로 갔고요. 저희들은 이거를 하기 위해서 구성원들의 내부 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게 더 효율적이라고 사전 커뮤니케이션을 했고 구성원들 실제로 이게 좀 더 당신들이 일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경험을 시키고 이거를 또 나중에 데이터로 증명을 해야 됐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 기반의 이제 공간 운영이 필요했던 겁니다. 네, 뭐 소통 공간인데요. 뭐 간단하게 퍼시스에서 너무 설명을 아까 몰입하고 다 하시면서 잘하셔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캔틴을 각 층에 만들면서 캔틴 위주로 소통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아무래도 뭐 화장실이라든지 이제 뭐 커피라든지 음료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다가를 먹는 공간에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캔틴 위주로 소통 공간을 만들었는데 실제적으로 상당히 좀 우리가 동선을 꼬으려고 노력했던 것 중에 가장 큰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세 개 층을 쓰고 있는데 중간층에 여기서는 아침에 조식을 저희들이 간편 조식을 제공하는데 저희 본사 지하 식당 가면 오는 순서대로 앉아가지고 막 혼자서 밥만 먹고 가는데 여기는 거의 아침에 한 8시부터 9시까지 9시 반까지 대화의 장이 열립니다. 다른 조직과. 그래서 저희들이 동선을 꼬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좋은 효과를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협업 공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협업 공간은 뭐 폐쇄형 회의실들은 기본적으로 저희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캐주얼하게 미팅할 수 있는 공간들을 중간중간에 많이 뒀습니다. 특히 뭐 아까 말씀하신 스탠드형 좌석 그러고 이제 이렇게 무브블하게 움직일 수 있는 여러 회의실 다양하게 이제 구성원들이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준비를 했고요. 이제 이런 협업 공간을 많이 만들었을 때 또 가장 큰 단점이
이 스마트 오피스에서 가장 여러분들 우려하는 부분이 이제 프라이버시하고 소음입니다. 그래서 프라이버시 부분은 저희들이 솔루션을 어떤 솔루션을 도입했냐면 스마트 글라스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회의를 할 때 최근에 저희들이 다른 데 벤치마킹 가면 회의실도 다 투명하게 하고 임원실도 다 투명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계신 분들이 몰입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지나가는 사람들 아이 컨택이 되니까. 그래서 저희는 가감하게 처음부터 스마트 공유 오피스에서 제일 중요한 요소는 프라이버시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스마트 글라스를 도입해서 회의할 때는 다 내부를 차폐를 시켜버리고 그 회의 온전히 회의에 몰입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는 게 이제 천장에 달려 있는 사운드 마스킹인데요. 이게 뭐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이렇게 큰 넓은 공간에 이제 허브 라운지들을 큰 공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 지금은 이제 마이크가 이제 스피커가 나오는데 기본적으로 이야기했을 때 멀리까지 소리가 퍼집니다. 이제 그럴 때 사운드 마스킹으로 이제 화이트 노이즈를 발생시켜 가지고 소리가 좀 뭉개지도록 해서 멀리 소리가 안 퍼지도록 하고 있고요. 그게 회의실 간에도 상당히 효과적이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뭐 아까 몰입에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가장 큰 요소입니다. 이제 구성원들이 가장 만족하고 했던 부분이 공간 선택의 자유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문했을 때 42.6%가 공간 선택의 자유가 저희들의 스마트 공유 패스 가장 좋은 점이라고 했고요. 이 공간 선택의 자유는 아까 밀레니얼 세대 퍼시스 강의에 똑같이 들으셨겠지만 구성원들한테 내 자리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주는 겁니다. 이 구성원의 자율권을 준다는 게 창의력이나 몰입에 상당히 큰 도움이 됩니다. 제가 최근에 들은 강연에서 제가 기억나는 게 내가 내 공간을 선택할 수 있다는 거는 몰입도가 10배 뭐 이제 그거는 뭐 그쪽에서 조사한 건데 업무 효율성은 33% 이상 증대가 된다고 합니다. 그 피로도도 더 낮춰진다고 합니다. 이제 그게 뭐 정확한 데이터는 봐야 되겠지만 보시다시피 이제 우리가 몰입할 때 혼자서 들어가서 일하는 공간들 그리고 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서 일할 수 있는 공간들. 저희들은 예전에 이제 벤치마킹을 많이 했을 때 오픈형 공간에 대해서 많이 봤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전 세계 트렌드가 오픈형이었는데 1년 지나면서 오픈된 공간에서 구성원의 피로도가 상당히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내 일거수일투 중 내가 무슨 일을 하는가지 다 보이는 거죠. 그 처음에 이어폰 쓰다가 나중에 모자 쓰고 일한다고 할 정도로 그러고 뭐 가리고 이렇게 일을 한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한 7대 3 정도로 보고 있고요. 아까 세 가지 타입 중에서 기획 타임을 영업 타임을 7대 3으로 한다면 기획 쪽은 몰입하는 쪽은 3.5 대 6.5. 그러니까 폐쇄형으로 몰입할 수 있는 공간에 3.5, 오픈형은 6.5 이런 식으로 이제 7대 3대 7에서 50%씩 더 5%씩 더 왔다 갔다 하면서 조정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 공간 선택은 아까 뭐 똑같은 이야기들인데 이제 여러 가지 앱이나 웹, 그 키오스크로 할 수 있고요. 저희들이 이제 좋은 좌석을 서로 차지하려고 하는 욕구는 누구나 있습니다. 그래 이제 치팅을 많이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솔루션으로 이제 뭐 출근하기 30분 전에 이제 예약을 할 수 있도록 했고, 그리고 30분 지나도 안 오면 이제 출입 게이트를 통과 안 하면 자동으로 예약이 취소되게끔 해놨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이제 치팅 부분은 구성원들하고 스마트 오피스를 하면서 공정성 부분에 상당히 큰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 솔루션으로 보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스마트 오피스를 처음 할 때 또 하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구성원들이 안심하는 공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뭐 좀 희미하게 놓았을 건데 여기가 이제 미세먼지 농도가 나옵니다. 우리가 외부의 미세먼지 농도는 뭐 여러 가지 정보들을 많이 획득을 할 수 있는데 정작 내가 일하는 사무실 내 미세먼지는 모릅니다. 농도는. 내가 과연 여기서 일을 해도 되는지, 밖에서 나갔다 왔는데 아직까지 목이 칼칼한데 여기는 괜찮은지, 이제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는데요. 저희들은 각 층에 회의실하고 공간에 13개에서 15개 정도 센서를 설치를 해가지고 이 센서의 평균값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뭐 넥스트에는 좀 구체적으로 중간중간에 센서를 더 넣으려고 표시를 해주려고 하는데요. 지금 현재는 여기는 하나만 보여주고 있는데 구성원들이 되게 저희들이 신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뭐 화장실에도 도어 센서를 둬서 화장실이 점유한 이제 내가 화장실이 급한데 갈 때 화장실이 다 차 있으면 다른 층에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를 앱이나 웹이나 키오스크에서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화장실이나 폰부스도 지금 가용한지 아닌지 보여주면서 그까지 설 데 없이 가는 시간까지
아껴주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큰 솔루션은 아니지만 구성원들이 제일 필요로 하고 제일 좋아하는 그런 솔루션 중에 하나입니다. 예. 예, 지금부터 이제 저희들이 다른 오피스하고 다르게 이제 도입했던 솔루션들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얼굴 인식을 도입하자고 했을 때 반대가 상당히 심했습니다. 이제 예전에 이제 총무 쪽이나 이제 HR 쪽에 계신 분들 아시겠지만 얼굴 인식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얼굴이 뭐 좀 조명이 좀 어두우면 인식을 못 한다든지, 뭐 안경을 썼을 때 안 썼을 때 인식을 못 한다든지, 뭐 이런 뭐 되게 부정적인 경험들이 많아가지고 얼굴 인식에 다 반대를 했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이제 스마트 오피스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은 해슬풀이라고 해가지고 쓸데없는 일을 하는 것을 줄여주는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디 카드를 맨날 차야 되고 꺼내야 되고 출입할 때 거기 없으면 다시 신분증을 맡기면서 출입증을 받아야 되는 이제 그런 불편함, 그리고 뭐 비상계단에 노트북하고 들고 가는데 우리가 또 아이디 카드를 태깅해야 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좀 개선해 줘야 되겠다고 생각했고, 다음에 SK텔레콤 내 다른 사옥의 오피스를 계속 스마트하게 만들어도 출입할 때마다 아이디 카드를 그 사옥에 맞는 아이디 카드를 바꿔야 되는데 얼굴 인식을 통하면 얼굴을 인정해서 들어갈 수 있고요. 또 얼굴의 장점은 뭐냐면 비접촉식이고 생체 인식 보안이기 때문에 보안성도 상당히 좋다고 그렇게 저희 그룹 가이드로 나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 얼굴 인식 출입 시스템을 도입한 위에 저희 방문하시는 분들한테 이거를 체험을 시켜드렸더니 아주 가장 만족하는 솔루션 중에 하나로 정확도나 이런 면에서 상당히 만족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이미지를 보시면 딱 다른 게 뭐냐면 노트북이 없는 게 보이실 겁니다. 예. 저희들이 이제 모바일 워크스테이션이라 해가지고 기존에 요즘은 클라우드 환경에서 이 업무를 하기 때문에 회사에서 일하던 거를 댁에 가셔가지고 데스크탑이나 노트북으로 인증을 받아서 이제 접속을 해서 일을 하실 수 있는데요. 저희들은 뭐 시트릭스 VDI를 활용해가지고 스마트폰의 스마트폰의 컴퓨팅 파워를 이용해서 그냥 똑같이 업무 환경을 구성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제가 부산에 출장을 가면 예전에는 노트북과 충전기를 항상 가지고 다녔는데요. 지금 스마트폰 하나로 가서 일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이제 뭐 독일의 유명한 자동차 회사 그리고 다른 외국계 기업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도입하자고 협업하자고 요청이 많이 오고 있고요. 이게 아마 저희들이 현재 아까 5G 스마트 오피스로 소개를 드렸는데 지금 5G 통신은 지금 돼 있지만 5G 단말기는 지금 스마트폰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5G로 연결했을 때 상당히 큰 빠르고 또 보안성이 상당히 강화되고 있고요. 나중에는 이게 네트워크 슬라이싱을 통해 가지고 뭐 이런 업무용 네트워크나 또 다른 센서 네트워크를 다 분리를 할 수 있고 이제 5G 시대에서는 좀 필수적인 솔루션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반응은 뭐 폭발적입니다. 예. 그다음에 저희들이 또 고민했던 부분들인데요. 뭐 보시면 뭐 돈 있으면 다 하는 거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좀 저희들은 스토리텔링을 많이 했었습니다. 이제 작년에 제가 SK텔레콤 본사에 로봇 바리스타를 도입하려고 했는데 되게 저항이 심했습니다. 저게 1억 합니다. 1억. 예, 달콤 커피 로봇 바리스타인데요. 근데 저희들이 아까 해슬프리를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28층에서 스타벅스 가서 커피빈 가서 가는 시간, 주문하는 시간, 대기하는 시간에 보면 이 로봇 바리스타는 앱으로 주문을 하고 완성이 되면 이제 핀 번호가 옵니다. 그러면 저희도 이 앞에서 핀 번호를 누르면 커피를 픽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성원들의 쓸데없이 낭비되는 시간을 줄여주는 거죠. 아까 주 52시간제를 계속 요즘 크게 하도가 되고 있는데 구성원들이 아까 화장실에 헛걸음하는까지 줄여주려는 그런 노력을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게 이제 로봇이 직접 자리까지 갖다 주는 것까지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게 그 로봇이 단순히 커피만 배송하는 게 아니고 우편물 같은 거를 자석 예약 시스템하고 연동해 가지고 그 개인의 자리에 갖다 주는 걸로 지금 다 테스트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그 파트너가 지금 일본계 기업이어 가지고 최근에 뭐 더 이상 협업을 못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5G 시대에서는 로봇이 정말 오피스에서 중요하다고 지금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로봇이 되게 고가입니다. 그게 비싼 이유가 지금 뭐 아까 로봇파이 저런 것도 뭐 2, 3천만 원 하지만 결국 이제 로봇이 연산할 수 있는 여러 메인 프로세스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비싼데요. 5G 시대는 그런 프로세스들이 다 클라우드에 다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로봇 가격이 거의 반값으로 떨어집니다.
요즘은 클라우드 로봇이라 해가지고 로봇들이 그냥 예전처럼 뭐 모든 가격이 상당히 크게 다운되면서 모든 게 네트워크를 통해서 로봇이 움직이기 때문에 상당히 앞으로 협업 로봇들이 우리 일상생활과 오피스 생활에 많은 이제 협업이 가능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저희들이 이제 AI 자판기인데요. 이제 이것도 저희들이 얼굴 인식으로 자판기를 열고 여기 이미지 그 영상 분석 기술로 해서 여러 가지 이제 어떤 제품을 가져가는지 그리고 이거를 또 저희가 도로 놓으면 이게 캔슬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스마트 오피스 내에 여러 가지 이제 물품을 대여한다든지 나중에 이제 중요한 소모품 같은 것도 이렇게 관리를 하면 재고 관리라든지 자동 주문 이런 것들이 됩니다. 그래서 스마트 오피스에서는 꼭 한 번쯤 도입해 볼 만한 솔루션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아까 저희들 협업 공간에 저희들은 55인치 모니터들을 대부분 협업 공간과 회의실에 다 설치를 해놨습니다. 다 이게 바퀴가 달려 있습니다. 최근에 다 그렇게 사용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게 저희들이 다 모빌리티가 있고 이게 다 스마트폰이나 이제 그 노트북으로 다 무선으로 연결을 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어디든 이 모니터를 놓는 곳이 협업하는 공간이고 이제 일하는 공간이 돼버리는 겁니다. 예. 그 전자명패는 저희들이 이제 공유 오피스를 하면서 이제 가장 큰 단점이 내 옆에 누가 앉았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면 제 소속 성명 근무 시간까지 다 놓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주 40시간 근무제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루 전에 근무를 무조건 등록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누군지 어느 팀에 누군지 몇 시까지 일하는지 다 놓고 있고요. 그래서 인사를 한다든지 말을 걸거나 협업을 할 때 상당히 이 전자명패가 좋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마지막으로 이제 그 해셀프리 솔루션 중에 이건 솔루션이라기는 좀 그런데요. 이제 모니터 암입니다. 이제 우리가 기존에 아까 밀레니얼 세대 충무하시는 분도 뭐 회사에서 안 바꿔준다 그러시는데 회사에서 이제 의료비를 만약에 지원한다면 목 디스크나 이제 이런 거북목 증후군 이런 데 물리치료 이런 것들이 많이 나갈 건데요. 이런 모니터 암들을 통해서 높이를 조정을 하면서 구성원들이 이제 그런 건강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좀 자유로워졌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여기 모니터 암과 노트북 암까지 같이 제공을 해서 시선을 같이 일치를 시켜서 몰입도를 좀 더 높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상이 1,400에 800 책상입니다. 그 SK텔레콤 본사는 1,800, 1,800의 아주 큰 책상을 줬었는데요. 그 위에 모니터를 놓기 위해서 책을 놓고 하다 보니까 책상이 점점 좁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모니터 암을 이렇게 활용을 하니까 실제로 책상이 1,400이라도 좁다는 느낌이 안 듭니다. 예, 그래서 그리고 여러 가지 이렇게 모니터도 연결해야 되고 할 때 상당히 복잡한 커넥션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까지 좀 아껴주려고 노력을 했고 여기 도킹 시스템이 이 노트북 뒤에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USB-C 하나만 연결하면 마우스, 키보드, 모니터가 자동으로 연결되게끔 이제 그런 환경을 구축을 해놨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뭐 이제 사용자 입장에서 저희들이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제부터는 이제 저희 입장에서 공간을 기획하고 관리하는 사람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간은 임원실입니다. 예. 임원이 없을 때는 그냥 회의실이 되는 구조인데요. 저희는 임원실에도 뭐 책장이나 이런 거 안 드렸습니다. 그 구성원하고 임원하고 이제 저희들이 가장 큰 고민했던 게 임원실을 없앨까 말까 하는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그것도 외부 인재 영업이나 영입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임원실도 아직까지는 필요하다는 좀 판단이 있어가지고 임원실을 만들긴 했는데 임원실도 똑같이 구성원하고 회의실하고 똑같이 사용하다가 임원이 없을 때는 회의실로 쓸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TF 공간입니다. TF 공간도 기존에 TF가 없을 때는 이 공간들이 그냥 노는 공간이었는데 여기도 좌석 예약 시스템을 다 도입을 해서 TF가 없을 때는 일반 구성원들이 이제 뭐 몇 명 모듈 단위나 같이 협업하는 단위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TF가 가동되면 이쪽에 TF가 가동이 뜨면 자동적으로 좌석 예약이 안 되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TF룸 또 이제 평소에는 일반 공간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운영 입장에서 가장 큰 고민했던 게 이제 우리가 이제 구성원들 니즈를 파악을 해보면 요구하는 공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공간이 충분한 스페이스가 있어가지고 이거를 다 제공해주면 좋은데 공간을 어떻게든 좀
애자일하게 플렉시블하게 이용해야 되는 그런 큰 숙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인 이상, 10인에서 20인 이상 회의실을 반으로 나눠서 이제 그 큰 회의가 없을 때는 6인 회의실로 나눠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저희들 허브 라운지에 있는 큰 대회의실입니다. 이 회의실이 슬라이딩 도어로 되어 있어가지고 여기를 열면 여기가 무대가 돼서 한 120, 30명 정도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평소에는 회의실로 쓰고 나중에는 뭐 필요할 때는 오픈해서 타운홀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네트워크 파티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요. 여기는 이런 이 공간에 그냥 일반적으로 소통하는 공간인데 천장에서 전원선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천장에서 선을 내려서 이동성 있는 모니터를 두고 어디든지 이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됐고요. 그래서 공간을 그냥 다 만드는 게 아니고 이 공간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효율성을 높인 게 저희들이 가장 큰 고민이었습니다. 예, 예. 그 뭐 가장 관심이 많으신 게 이제 데이터 기반의 공간 운영이실 건데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각 층마다 한 600개 정도 센서들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다양하게 이제 카메라 센서는 이제 프라이버시 때문에 설치를 못했고요. 이제 히트맵이라든지 그리고 레이더 센서, 그리고 뭐 적외선 센서, 도어 센서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이제 자석 예약을 하지 않았을 때는 그 책상에 전력이 공급되지 않도록 이제 그런 이제 콘센트도 센서로 다 스마트 콘센트를 다 도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공간에 대한 데이터를 다 모으고 있는데요. 이제 이거를 보시면 창 쪽에 저희들이 북한산 뷰입니다. 창 쪽에 많이 앉으시고요.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히트맵으로 동선이 어떻게 꼬인다는 것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이게 동선이 안 가는 쪽은 왜 안 가는지를 분석을 해서 뭐 충전기를 노트북을 가져가는데 노트북이 가져 충전기가 있어야 되니까 노트북 충전기를 설치한다든지 스마트폰 충전기를 설치한다든지 공간이 활용될 수 있도록 계속 바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저희들이 이제 아까 화장실에 도어 센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게 저희들이 데이터를 분석을 해보면 오후 3시쯤 되면 화장실의 점유 시간이 길어집니다. 예, 그게 어떤 거를 의미를 하냐면 집중도가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화장실 가서 오전에는 빨리 볼일을 보고 놓으시는데 오후에는 그냥 쭉 앉아서 그냥 스마트폰 보시고 이제 업무가 집중이 안 되시니까, 그래서 이제 뭐 누군지는 당연히 모릅니다. 그러면 이제 그 시간에 저희들이 바리스타 여사님이 계셔서 이제 팀별로 커피를 핸드드립으로 커피를 제공한다든지, 안 그러면 다트 게임을 한다든지, 그래서 그 이제 죽어가는 시간을 살리는 이제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각 회의실마다 저희들이 센서들이 있어가지고 CO2 농도, 이산화탄소 농도를 저희들이 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 농도가 1,500에서 2,000 정도 올라가면 이제 답답해집니다. 우리가 운전을 할 때 외부를 딱 자르고 운전을 하고 한 4명 정도 타다 보면 한 30분 있으면 막 졸리기 시작하는 거 똑같은 겁니다. 이산화탄소 농도가 올라가면 졸리기 시작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있는 누구 스피커가 잠시 회의를 브레이크하라든지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 센서 데이터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아마 운영하시는 분 중에서 분들이 가장 큰 고민이 아까 회의실을 말씀드렸었는데, 회의실을 어떻게 4인실을 몇 개 만들어야 되고 12인실을 몇 개 만들어야 되고 6인실을 몇 개 만들어야 되고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는데요. 저희들은 이제 피플 카운팅이 가능한 센서를 둬서 계속 애자일하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인 회의실을 6인실로 나눈다든지 이제 그런 작업들을 그 데이터를 가지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표시가 안 된 부분인데요. 저희들은 이제 구성원의 여러 가지 건강 데이터들을 지금 계속 생성을 시키고 있습니다. 어떤 게 있냐면 구성원들이 뇌파 측정을 통해서 스트레스 진단을 자율적으로 하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성원들이 이제 스스로 내 스트레스 지수나 내 두뇌 부하 지수를 측정을 해서 그거를 이제 테라피까지 연결하는 솔루션을 저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창의성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 컬러도 있었고 뭐 공간도 있었는데 저희들은 창의성의 가장 중요한 것은 휴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제 업무 몰입도에 가장 방해하는 게 그 전날 뭐 야근을 했다든지 술을 많이 마셨을 때 그날 하루 8시간 근무를 해야 되는데 상당히 피곤한 경우로 8시간 일하는 거하고 한 30분 쉬면서 7시간 열심히 하는 거하고는 업무 생산성이 어떤 게 높은지는 당연히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중간층에 수면실을 뒀고요. 그 수면실에
산소 발생기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성원들이 산소 농도를 높여서 짧은 시간에 피로를 회복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일본에서 있는 뭐 캡슐방 일가 고가는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뭐 의자도 안마 의자를 했고 산소 공급기는 이제 국내 의료용 벤처가 하는 거, 그리고 그게 하이라이트가 이제 UWB 레이더 센서를 달았습니다. 이제 카메라 센서가 아니고요. 안마 의자에 앉으면 내 호흡과 심박수를 측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내 호흡이 10에서 30 정도 BPM이 이제 정상치면 이제 그 안에 드는지 스스로 판단을 할 수. 내가 안 좋으면 이제 내가 병원에 간다든지, 안 그러면 이제 뭐 의사랑 상담을 한다든지 이런 작업들을 할 거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저희들이 이제 구성원들 데이터를 회사가 저장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하더라도 지금 이제 비실명이긴 하지만 아직까지 저장은 하지 않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이런 데이터들이 또 사전에 데이터들이 쌓이면 우리가 리더와 구성원과의 알력이 있어서 구성원이 스트레스 받을 수도 있고, 구성원이 금전 문제가 있어서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고 하고 이런 거 있기 때문에 이제 향후에는 이런 것들의 데이터를 모아서 사전에 리스크를 해칭하는 이제 그런 작업도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다이나믹 HR이라고 하는데요. HR 리스크가 요즘 최근에 인재 전쟁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한 명이 나가면 그 정도 뽑으려면 돈이 1.5배가 더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구성원들이 사전에 그런 이제 리스크들을 좀 해칭할 수 있는 쪽으로까지 활용이 가능합니다. 예. 예. 마지막 설명드릴 장표인데요. 예. 저희들이 아까 퍼시스 같은 경우 43% 정도 만족도가 올라갔다고 하셨는데, 제가 이제 깜짝 놀랐던 부분이 이제 저희들이 1월달에 오픈하고 6월달에 세문했을 때 80%였습니다. 이게 이제 SK 관계사들, 그리고 그 전에 저희들보다 먼저는 KB, 하나은행, 스마트오피스, 현대가 보통 이 정도 70에서 80% 정도 나옵니다. 그렇지만 아까 처음에 구성원들이 내 책상이 없어지고 이제 내 자리가 줄어들면서 그런 내 짐이 없어지면서 하는 불만들이 아까 저희들이 시행했던 여러 가지 이제 액티비티를 솔루션들을 보고 92%까지 올라갔습니다. 저는 이제 공유 오피스에서 92%라는 수치는 아마 앞으로 안 놓을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상당히 좀 고무적이었고, 구성원들이 실제적으로 한 달 있을 때 비해서 6개월 지나서 소통 협업 만족도가 한 20% 정도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저희들이 표시를 안 했는데요. 제가 이 프로젝트를 할 때 사장님한테 받은 미션이 있습니다. 그 어떤 미션이냐면, 이 세계청의 구성원들이 입주를 해서 이 사람들이 텔레콤 본사로 복귀 안 하겠다고 해야 네가 잘하는 거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67.5%가 복귀하지 않겠다고 답변을 줬습니다. 그래서 아마 구성원들이 지금 다시 복귀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좀 두려워하고 있고요. 실제로 복귀할 거냐라고 물어봤을 때 6.5%만 예전 환경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머지 한 20 몇 프로는 부동층입니다. 그러면 여기도 좋고 거기도 좋고 다 좋다는 건데, 실제적으로 그 설문 결과를 보고 상당히 좀 많은 힘을 얻었고요. 그리고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저희 쪽에 벤치마킹 요청을 정말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다 못 해드리고 있는 게 이 부분입니다. 이제 여기 6.8% 몰입에 방해되는 7.4% 때문입니다. 저희들이 이게 쇼룸이 아니고 이제 공용 공간이 아니고 구성원들이 일하는 공간이다 보니까 구성원들이 벤치마킹 오시면 일에 몰입이 안 되십니다. 그래서 이 7.4%의 매우 불만족이 제발 일 좀 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뭐 많은 쪽에서 벤치마킹 요청이 오시는데 뭐 벤치마킹 못 해드려서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라도 제가 좀 많은 분들한테 좀 공유를 하고 싶어서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제가 준비된 장표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좋은 강연해 주신 전승우 팀장님 감사드립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Q&A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총 3가지 정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질문입니다. 예. 자유자석제 가장 불편한 점, 저희들 처음부터 가장 큰 이슈였습니다. 그런데 잘 적응합니다, 구성원들이. 다만 이제 배려해야 될 대상자는 분명히 있습니다. 이제 그 조직에서 공용 업무를 하면서 계속 자석이 바뀌지 않아야 될 분들. 그래서 이제 뭐 영업하는 조직 같은 경우는 전표 발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외근도 많고
하다 보니까 공과금이나 이런 거 그래서 여직원 이제 서무직 그리고 이제 허리 디스크 수술하고 안 좋으신 분들 이제 이런 분들은 고정석의 드리고요. 그래서 무조건 100% 자유자석제는 시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이제 어째 보면 회사가 너무 강압적인 거라서 자석은 자유자석제를 하면서 100% 강압적으로 할 수 없어서 저희들은 한 3에서 5% 정도는 고정석이 필수적으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할 말이 없어집니다. 진짜 필요한 사람들은 고정석을 주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은 내가 언제든지 그 자리에만 주고 업무를 처리할 수 있으니까 상당히 그런 게 해증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뭐 당연히 뭐 반대했던 분도 또 지금은 되게 좋아하시는데 다만 영업 조직은 조금 힘들합니다. 저희들이 아까 데이터에서 안 보여드린 게 하나 있는데요. 아까 세계 영업, 기획, R&D 직군별로 구성원 간 거리를 제 자석 예약 시스템을 가지고 거리를 계산을 해봤습니다. 해봤더니 영업 조직은 구성원 간 거리가 제일 가깝습니다. 다 이제 왜냐하면 영업의 노하우들을 오픈된 데서 다 공유하면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조직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개발 조직은 팀장하고 미팅 한 번 하고 한 6, 7일을 혼자 개발하니까 팀장과 구성원과의 거리가 제일 멉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에 그거보다 더 먼 조직이 있습니다. 그게 저희 팀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스마트 공유 오피스를 저희들이 이제 추천을 하니까 저희 구성원들을 저만 28층에 있고 저희 구성원들은 27, 29층으로 다 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성원과 팀장과의 거리가 제일 먼 게 저희 조직이고요.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긴밀하게 내 정보를 공유해야 되는 조직은 되게 가깝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업 조직들은 상당히 이제 불편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이제 한 달에 5일 이상은 같은 자리를 예약을 못하게 해서 이제 그래도 계속 잘 유통 쪽하고 금융 쪽도 계속 섞이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꼭 필요한 경우 TF나 이런 경우는 그 조닝을 해서 그 TF 내에서도 똑같은 자리가 아니고 자리가 매일 바뀌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공유 좌석제는 많이 안착이 됐는데 다만 영업 직군은 아직까지 조금 힘들어하는 부분은 솔직히 있습니다. 예.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럼 두 번째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뭐 아직까지 저희들이 이제 최근에 이제 사장님한테 사업화 이제 보고를 했고 이제 하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다만 이제 저희들이 이제 구축형 사업을 하기가 상당히 좀 부담스럽긴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지금 뭐 저희 솔직히 아까 여러 가지 솔루션 중에서 대부분이 이제 자석 예약 시스템은 벤처 제품이고요. 스마트 글라스도 벤처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벤처 중소기업들이 최근에 저희 쪽에 스마트 오피스하고 매출이 한 2배, 3배 늘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 대표님들이 고맙다고 이제 저한테 연락이 오시는데 실제적으로 저희 오피스가 쇼룸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솔루션을 직접 연결해서 그분들을 소개시켜줘서 그분들이 다른 곳에 활발하게 납품을 하고 같이 협업을 하고 있고요. 다만 아까 모바일 VDI라든지 이제 그 아까 얼굴 인식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솔루션을 좀 더 지금 더 추가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올 연말이나 내년 정도 되면 이제 저희들이 이제 직접 같이 협업이 가능하다 싶어요. 지금 뭐 많은 기업들이 저희들이 다녀가서 삼성은 한 7군데 정도, 삼성도 사업부가 되게 많지 않습니까? 7군데 정도 다녀갔고 그리고 뭐 현대, LG 뭐 대기업들은 대부분 많이 다녀가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대기업들하고는 그렇게 크게 기대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대기업들은 다 SI 업체가 있어가지고 저희 거 보고 다 만드십니다. 예. 그래서 그거는 뭐 저희는 이거 하면서 가장 보람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아까 퍼시스 그 전에 강의도 제가 들었을 때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우리가 생각은 있는데 실천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SKT가 이 스마트 공유 오피스가 좀 많이 그래도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시는 이유가 이런 솔루션들을 처음으로 적용을 했던 오피스였거든요. 그 오피스에 처음으로 얼굴 인식을 도입을 했고 모바일 워크스테이션을 도입을 한 겁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은 뭐 다른 큰 기업들이 그거를 뭐 카피 앤 페이스트 하는 거 저희들 말릴 수도 없지 않습니까? 이제 특허가 있는 것도 아니고 특허 있는 부분은 어떻게 되겠지만 저희들은 다른 기업의 생산성이 올라가고 사회의 생산성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국가에도 좀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공유 오피스, 스마트 공유 오피스에 하드를 던지는 것 자체가 저희들이 이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하나의 좋은 방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럼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예, 공기질 관리는
이게 가장 큰 맹점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들 자가 건물이 아닙니다. 예, 자가 건물이 아니다 보니까 임차 건물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공조 시스템하고 연동을 못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좀 그 공기 정화기죠. 예, 예. 공기 정화기를 좀 구성원들한테 의견을 받아서 제일 좋은 걸로 좀 구입을 했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새 건물이다 보니까 필터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괜찮긴 하지만 이제 저희 아까 제가 말씀드린다시피 이제 안심 오피스가 저희의 큰 목표였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그게 기존에 요즘 신형 공기청정기네요. 공기청정기는 자동으로 다 미세먼지가 조금 올라가면 자동으로 다 가동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사옥 같으면 공조시설하고 연계해서 공조기도 같이 돌리는데 이제 그 부분은 안 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 공기청정기가 각 층에 한 8대 정도씩 있습니다. 기존의 공조시설 외에. 그래서 현재로서는 이제 좀 임차 건물이다 보니까 이렇게 공기청정기를 좀 많이 구입을 했고요. 그리고 그 센서들은 공기질, 그 이산화탄소 그리고 이제 휘발성 유기화합물 이런 것들을 동시에 측정할 수 있는 센서들입니다. 그 뭐 에브리에어라든지 이제 다양한 이제 SKT뿐만 아니고 다른 밴더 센서도 여러 개 지금 저희들이 서고 있고요. 그래서 공기질은 뭐 우리가 스마트하게 그냥 미세먼지 올라갔을 때 공조기에서 공기질을 개선한다 이거는 아직까지 아닌 단계입니다. 저희 SK텔레콤 본사할 때는 당연히 이제 공조기하고 연계돼 가지고 이제 공기질을 관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좋은 강연 해주신 전성훈 팀장님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